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귀한 비트코인을 살벌하게 매도한 독일 정부의 뒷배가 누구였는지 조금 오늘은 쉬어가는 차원에서 소설처럼 추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나름 투자를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국가나 기관급에서 이렇게 대놓고 요란하게 팔았던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헤지 펀드들도 이렇게 본인들이 해도 숨기는 게 일반적인데, 야,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게 독일 정부가 8시간밖에 안 됐는데 무려 16,300개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여러 거래소로 이체를 해버립니다. 이 8시간이라 함은 공무원이 일했던 시간이 아닐까, 하루 만에 이렇게 보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이걸 보면서 자, 독일 정부는 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에만 16,000개를 여기저기로 보냈는데 요거 이틀이면 독일 정부의 잔고 다 소진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판 게 지금까지 26,000개였고요. 23,000개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독일 정부가. 하루에 16,000개 팔면요. 뭐 이틀이면 당연히 다 팔고도 남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속도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영상의 주제를 잡은 게요. 독일이 이랬기 때문에 상상이 잘 가지 않아서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독일은 싱가포르나 뭐 홍콩이나 뭐 스위스나 영국이나 이런 국가보다요. 오히려 더 친암호화폐적인 국가입니다. 심지어 이게 22년도 자료긴 한데요. 가상화폐 친화도 1위가 독일이었습니다. 뭐 수탄, 포르투갈, 뭐 선진국들 다 제끼고 1위. 뭐 1위란 말은요. 비트코인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미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편다는 거죠. 물론 기관 투자들에게도 투자를 좀 용이할 수 있게 미국보다도 훨씬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이 독일인데 독일이 이랬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요.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은 세금을 많이 걷죠. 복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과세로 유명한 독일이요. 코인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 면제입니다. 미국보다도 더한 거죠. 미국도 장기 투자한다면서 1년 이상이면 뭐 10%인가 이렇게 세금을 걷었는데 독일은 면제입니다. 참고로 포르투갈도 면제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이런 뭐 600유로 정도 이하의 수익을 거뒀으면요. 1년 미만이어도 면제입니다. 세금 면제고요. VAT 역시 면제고요. 또 코인 투자하다 보면 손실 많이 보잖아요. 2월 됩니다. 몇 년이고 2월이 되더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참 코인을 이해하고 있는 곳에서 이러니까 제가 적응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게 됐고요. 네, 이런 매도세가 커지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제이콥 킹 같은 야, 이거 정말 경험이 많이 없거나 제가 이분의 트위터를 많이 보니까요. 이 좀 트레이딩, 특히 하락을 많이 베팅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의견을 남겨서 좀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 9월에도 마운트 곡스 매도세로 시장 침체 경고를 하고요. 이분 말 듣고 이때 팔았으면 큰일 났겠죠.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직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만 하던데요. 자,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를 정부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근데 요거 실패다. 자,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 팔아서 몇 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몇 억 달러를요. 이것은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되든지 테스트를 해서 뭐 안정적인지 보완을 평가하고자 한다는 건데요. 이게 금융 후진국이면 말이 됩니다. 근데요, 지금 독일은요, 친암호화폐 1위입니다. 이보다 더 친화적일 수 없는데 지금 친암호화폐란 말은요,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서야 수요를 테스트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바뀐 거죠. 수요가 되고 괜찮으니까 지금 친암호화폐적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서 MSG가 또 들어가는데요. 비트코인은 테스트 되기 전에 이미 25% 하락했고, 본인의 이제 바람이 드러났네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고, 구매자가 충분하지 않아 48%에 가까운 오더가 거부되고 있다. 이건 테스트 실패한 거 아니냐, 뭐 본인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5.2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도했지만 가격은 25% 하락했다. 테스트하기도 전에 25% 하락, 테스트 했는데 또 25% 하락, 뭐 계속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 구매자는 거의 없구나고 하면서 게다가 미국, 중국, 영국이 압류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까지 한 번에 매도하는 경우에 가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덧붙였다. 본인의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사실 이런 거 해명하는 자체가 시간이 아까운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은 이해도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했었잖아요. 22년도에 아까 그 세금 아까 다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21년도에도 독일은 이제 수많은 기관들이 펀드에 이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20%까지 코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법을 이때 개정을 해서 이미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 열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친화적인, 기관 친화적인 이제 코인 투자를 이렇게 장려하는 곳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실제 구매자가 없다고 했었는데, 야,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들 약 3억 불 상당이 그 독일 정부가 또 크게 던졌을 때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6월 6일 이후 최고의 이제 규모였다고 합니다. 3억 불 정도면 거의 한 4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중에 반 이상은 블랙락이 샀다. 그리고 피델리티도 사고, 그레이스케일은 뭐 어디에 이걸 이렇게 팔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팔기만 했었잖아요. 그레이스케일마저도 순유입이 일어났다. 순유출을 기록한 현물 ETF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실제 구매자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요. 이 친구의 트위터를 한 번씩 다 한번 찾아보니까요. 나중에 돌아와서 웃을 수 있도록 이 기사를 북마크 하십시오. 뭐 좋은 바닥신호 친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뭐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 정부가 저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또 온체인 뭐 플랫폼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의문스러웠는데 독일 정부가 왜 장외 거래로 안 하고 거래소를 통해 매도를 고집하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헤지펀드나 어떤 기관이나 큰 곳은요, 숨기려고 오히려 하거든요. 했어도 내가 안 했다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한다? 그것도 국가 정부가 뭐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이렇게 한다? 야, 이거 조금 좀 수상하죠. 통상 정부나 대형 기관은 시장에 패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장외 거래를 주로 활용한다. 맞는 말이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고의로 시장 패닉을 유도하거나 저는 정말 공감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해당 자금을 처리하는 부서 내부에서 혼선을 겪어서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장외 거래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고의적이라고 보느냐? 굳이 거래소 매도를 고집해서 공포를 조장할 필요가 없었다. 장외 거래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 팔리면요, 그냥 그대로 두면 누군가가 와서 살 거잖아요. 근데 안 팔렸다고 해서 그 주문을 취소를 하고 뭐 자기 지갑으로 굳이 다시 보냈다가 다시 다른 거래소로 보냈다가 뭐 다시 지갑으로 넣었다가 장외로 보냈다가 정말 오두방정을 정말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값을 받고 팔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외 거래하면 됩니다. ETF 기관 매수자들이 지금 넘쳐나거든요. 뭐 저스틴 선조차도 나에게 팔라 하는 판국에 요거를 이제 외면을 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독립기념일과 주말이 이어지는 연휴에 뭐 그때도 한 5천 개인가 던졌었잖아요. 이렇게 냅다 던졌다는 건 뭔가 뭐 악의적인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됐는데 표면상의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세계 3위 이 경제 대국인 독일 경제가 흔들린 까닭이 아닌가. 유럽에선 당연히 최대 경제 대국이고요. 명목 GDP 기준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십 년째 유럽에서 최대 수출국 지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조 강국이죠. 그리고 복지도 좋고 그냥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낮은 출산율 정도, 그리고 뭐 음식이 맛없다 정도,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코로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 독일의 경제를 조금 망가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위기,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통에요. 이쪽에서 천연가스를 정말 많이 수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끊긴 데다가 때마침 독일 정부가 뭐 탄소 중립하겠다, 녹색 정책 펴겠다 하면서 뭐 이걸 다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수요는 많은데 뭐 바꾸려고는 하고 있고
에너지는 뭐 비싸서 이제 못 사고 뭐 이러니까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뭐 수출이 당연히 부진했었고요. GDP는 뭐 22년, 23년 거의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처참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의 고객들 역시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를 했겠죠. 그리고 제조업의 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제조업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도 참 재밌는 내용이어서 제가 기사가 너무 많아서 좀 요약을 했는데요. 무제한으로 독일 정부가 20년도 뭐 3월인가 4월 이때쯤에요. 기업들에게 이때 당시는 마스크가 정말 귀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무제한으로 내가 이 가격에 사주겠다. 기업들에게 공문을 뿌리고 계약을 했었어요. 엄청 비싼 가격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중에서 납기를 맞춰서 납품한 곳이 있고 납기를 이제 뒤에 뭐 한 달 후에 보냈다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독일 정부는 무제한으로 사겠다고 했는데 이제 늦게나마 만들어서 이제 바쳤던 기업들이 독일 정부가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그 소송 규모가 무려 3.4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뭐 한국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까딱하다간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맺었는데 납부기한 맞추지 않았다고 돈을 안 준다? 이제 소송에서 가려야겠죠. 여러모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면 되겠죠. 근데요, 참 이런 걸 보면 독일이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좀 느낄 만한 법이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헌법에서요, 세 부채 규모를 GDP의 0.35%로 규제한다. 이거 이상 돈을 찍어내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요,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남들보다 뭐 유럽에서도 더 좀 힘들었던 거 대신에 GDP 대비 부채 규모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낮겠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소설이 들어갑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이 감안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기 걸린 독일에게 저는 IMF가 응급처치약을 제안한 게 아닌가 이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이건 23년 10월 기사인데요. IMF가 독일 경제 더욱 쇠퇴할 것이라고 예측,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4년도 경제 성장률 0.2%, 뭐 거의 이건 성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25년은 뭐 잘해야 1.3% 하향 조정을 하면서 거의 모든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이제 하향 GDP를 이렇게 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5월 29일자 기사인데요. 역시 IMF가 하나의 제안을 했다고 해요. 독일의 지출 압박에 따른 부채 브레이크 완화 제한.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브레이크 이제 떼라. 돈 빚 많아도 돼. 다 그렇게 살아 하면서 빚을 늘리라는 거죠. 빚을 늘리면 이제 마음도 편하고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독일은 돈은 없고 빚은 안 되고 하니까 참 애매한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요약하는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이 있었다고 했죠. 공공재정 적자에 적자를 맘 놓고 독일은 늘릴 수가 없어요. GDP의 0.35%까지만 늘릴 수 있는데 IMF가 야 이거 왜 이렇게 정해놨어? 1%까지 늘려도 이거 GDP 대비 부채 비율 하락 추세 유지될 수 있어. 뭐 그거나 뭐 남들 다 하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게 참 독일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권고안이 자꾸 온다는 거죠. 뭐 법원 판결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공공재정에 지금 독일이 600억 유로가 재정이 빵꾸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IMF가 이런 제안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소설 이어가 보겠습니다. IMF는요, 독일마저 무너지면 굉장히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독일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마저 금리를 더 인하를 하고 가속화를 할까봐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IMF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권유를 했었죠.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하지 마. 그냥 스테디하게 꾸준히 우리 가보자. 넌 할 수 있어. 권고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IMF 입장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수많은 손님들, 국가, 기업들 무너져야지 내가 돈을 꿔서 빌려주고 거기 구조조정 시키고 수많은 자산들 싸그리 할 수 있겠죠. IMF는요, 주인이 유럽과 미국입니다.
통제는 이제 각 유럽 국가에서 바꿔가면서 하는데 주로 프랑스인이 자주 하고요. 수석 부청제는 미국이 이제 전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뭐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많은 손님들이 어, 사실 막 무너지고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하면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살아나 버리겠죠. 지금 뭔가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님이 도망간다. IMF 입장에서는 실적이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쩡한 국가들,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 같은 데는요. 좀 버텨줘야지. 우리 튼튼하다 해야 금리 인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계속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 8월에도 이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독일의 경기 침체, 뭐 작년, 재작년 한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독일의 GDP가 막 푹푹 꺾이면 거의 유럽의 맏형인데요. 여기가 꺾이면 실제 그 22년, 23년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나오는 뭐 23년 2분기에도 0%였었다고 해요. GDP가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유럽 정부의 이자가 이제 부담이 되는 관계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 뭐 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한 번 정도 지금 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제가 가로 열고 쓰긴 했지만 비트코인에 이거 누구보다 비트코인이 반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걸 눈뜨고 보기 힘들었겠죠. IMF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23년 3월 미국에서도 4개의 은행, 뭐, 시그니처 뱅크다, 실리콘밸리 뱅크다, 다 무너졌었는데, 까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도이치뱅크, 독일의 최대 은행도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비트코인이 꽤나 올라서 3,700만 원대였다고 하네요. 굉장히 저렴하긴 했었네요. 아무튼 이 독일의 최대 은행마저도 급락을 하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상황, 누구보다도 IMF는 지금 독일을 뭐 이렇게 살려줘야 하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너는 버텨라. 너까지 무너지면 금리 인하 가속화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소설을 이어가 봅니다. 독일 환자에게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치료법을 전수해 주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재밌는데요. 자, IMF 권고를 합니다. 빚 좀 늘려, 좀 해결해보자.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느냐. 유럽의 큰형, 너마저 무너지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독일이 처음엔 싫다고 했겠죠.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이거 헌법에서 정한 거라서 내가 빚 이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IMF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론을 해봅니다. 야, 참네. 근데 맞다. 너네 올해 비트코인 그 뭐 복제 사이트, 불법 사이트에서 압수한 거 많이 있지? 올해 초에 이거 압수했었거든요. 자, 그거라도 팔아서 구멍 난 데 한번 메꿔봐라.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뭐 블랙락이다, 뭐다, ETF다 많이 오른 거 알지? 요거 그냥 빨리 팔어, 이거. 그리고 원래 독일 정부는 압수한 거는 빨리빨리 현금화를 실제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한 건 있으니까 빨리빨리 현금화 해라. 뭐 이거 뭘 고민할 거리냐. 그리고 내가 팁을 줄 건데 빨리 팔려면 너네 힘들지. 빨리 팔려면 여러 거래소로 나눠서 파는 게 정말 효과가 좋다. 괜히 장외 거래한다고 해서 뭐 고객 찾는데 매칭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가격을 흥정해야 돼서 뭐 제값도 못 받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든 뭐 하든지 아무튼 빨리 팔어. 알았지? 하니까 독일이 그래 내가 급하긴 한데 뭐 이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뭐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 했었다고 했잖아요. 고의로 시장 패닉을 유도하거나 이것도 저는 공감을 했고요. 해당 자금을 처리하는 부서 내부에서 혼선을 겪은 거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뭐 공무원이 뭐 이제 빨리 하려다 보니까 뭐 막 여기저기 보내고 이러지 않았을까도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요. 자, 소설은 소설일 뿐입니다. 그냥 제가 지나가는 차원에서 뭐 이게 아니면 정말 해석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독일 정부가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소설을 써봤는데 혹시라도 더 좋은 소설이나 뭐 이런 이유, 뭐 독일 정부의 의도가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제가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빗썸과 업비트에서 지금 단타 경연대회 한창 하고 있잖아요. 주로 뭐 시총 작은 코인들의 불나방 쇼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독일 정부가 감사하게 최근에 냅다 많이 팔아주는 덕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시총 50위권 내 좋은 코인들이 거의 박앤세일을 굉장히 많이 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잡코인으로 뭐 이런 단타를 치시는 분들 안 계실 거라 봅니다. 최근 하락을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셨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